안녕하세요. 토방이시우입니다. 오늘은 K리그 2부 22라운드 부천FC와 충북 청주의 맞대결 경기로 준비해보았는데요. 분석에 앞서 지난 주말 진행했던 경기 이야기들을 빼놓을 수가 없었는데요. 많은 구독자분들과 분석 방분들의 예상을 벗어나 울산이 수원 삼성에게 충격의 대패를 기록했는데요. 앞서 다뤘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패배한 다음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징크스가 다시 한번 울산의 발목을 붙잡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광주FC와 대구FC의 맞대결인데요. 이 경기는 영상에서 예상했던 대로 1대1 무승부와 저득점, 그리고 대구의 핸디캡 승리 쪽 접근까지 모두 적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 준비했던 인천과 대전의 경기는 아쉽게도 2대0으로 인천이 승리하며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고 말았는데요.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과 분석방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보다 나은 분석으로 좋은 결과까지 도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경기 부천FC와 청주의 맞대결, 양팀의 지난 라운드부터 살피면서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부천FC입니다. 부천은 지난 라운드였던 안산원정에서 완승을 기록하며 직전 김천과의 패배를 딛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경기 내내 상대방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인 끝에 거둔 승리라 더욱 값졌는데요. 12개의 유효 슈팅을 생각하면 이득점이 약간의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지난 경기에서 첫 선을 보인 포르투갈 연령별 대표 출신의 루페타가 본격적으로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요. 팀의 주축인 안재준이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루페타의 합류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인데요. 루페타는 감독이 추구하는 롱볼을 통한 빠른 역습 전개에 맞는 체격 조건과 스피드를 가진 것이 장점이라 보여지는 선수입니다. 부천은 8위 아래의 팀을 상대로는 8승 1무라는 압도적인 전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 상대 역시 하위 전력의 팀으로 우세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최근 실점이 대부분 후반전에 몰려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부분이라 보여집니다. 상대가 지난 경기에서 2점 차로 뒤지던 경기를 후반 막판에 2골을 득점하며 무승부를 거두었기에 후반에 또 실점할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경기라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청주입니다. 청주는 지난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7분에 터진 극적인 골로 무승부를 거두며 6경기 연속 무패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상대가 압도적 최하위 천안인 것을 고려했을 때 결코 긍정적이라고는 볼 수 없었는데요. 청주는 무엇보다 안일한 수비가 문제점으로 꼽히는 팀입니다. 상대의 공격수들에게 너무 쉽게 공간을 허용했고 특히 두 번째 골 같은 경우는 헤딩으로 키퍼에게 준다는 것이 상대 공격수에게 1대1 찬스를 허용했고 그대로 실점으로 이어지면서 안타까움을 남겼습니다. 이번 상대 부천은 전방에 빠르고 활동량이 많은 선수들을 배치해 의도적으로 전방 압박을 즐기는 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진의 실수가 이번에도 잦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지난 경기도 페널티킥과 상대의 자책골로 2점을 따라갔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공격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요. 무엇보다 조르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청주이고 김도현과 이승재 같은 젊은 선수들이 공격적인 다양성을 가미해줄 필요가 느껴지기도 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부천을 상대로 득점을 올리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양팀의 예상된 라인업과 부상자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부천FC의 부상자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천은 주포인 안재준의 부상 공백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그렇지만 안재준의 공백은 포르투갈 연령별 대표 출신의 루페타가 어느 정도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졌으며 그 밖에 특별한 결장자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원정팀 청주의 부상자 현황입니다. 청주는 지난 일정에서 경고 누적으로 빠진 피터가 복귀할 예정인데요. 이 역시 최근 공격과 수비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반가운 소식이라 할 수 있지만 피터의 복귀가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모두 지워줄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해외 유명 베팅업체에서 부여한 배당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유명 베팅업체인 bet365에서는 홈팀 부천의 승리에는 1.91의 배당을, 무승부에는 3.402 배당을, 원정팀 청주의 승리에는 3.75의 역배당을 부여한 상황이며 아직까지는 경기 시작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기 때문에 배당에 큰 변동은 없는 상황이며 이는 경기 시작 직전까지 체크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언더 오버입니다. 2.5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오버에는 2.08의 배당이, 언더에는 1.73의 배당이 부여되었는데요.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저득점 쪽으로 배당이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으며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부천의 승리 쪽 접근과 다득점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청주가 보여준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고 특히 부천과 같이 전방 압박을 하는 상대를 만나면 많은 약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게다가 부천의 새로운 외국인의 기량도 좋은 편이며 충분히 다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청주는 공격적으로 너무 단조롭다는 평가가 많고
득점이 쉽지 않겠지만 상대의 최근 늘어난 후반 실점을 고려한다면 후반에 유효한 기회를 만들 가능성도 고려했을 때 부천의 승리 쪽을 추천드리면서 배당 대비 부천의 핸디캡 승리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 느껴졌는데요. 또한 다득점 쪽 접근을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차라리 부천의 핸디캡 승리 쪽 접근으로 더 높은 배당을 노려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오늘의 경기 분석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